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코스피가 1% 넘게 빠지면서 지금 2700포인트가 깨졌는데 아무래도 미국 증시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어제 3대 증시 모두 하락을 했죠. 장 초반에는 테슬라 주도로 좀 잘 치고 올라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또 하락 반전이 되더라고요. 다우존스는 1% 넘게 빠졌고 나스닥 2%, S&P 500 1.5%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파월의 입방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인간이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또 IMF 토론장에 가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기준금리를 50bp 올릴 수 있다. 이거 주식하는 분들이라면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파월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이 이걸 또 한 번 언급하는 바람에 완전히 그냥 주식시장에 고춧가루를 뿌렸습니다. 굳이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굳이 저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모르죠. 이것도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이제 증시가 하락 반전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뭐 안 봐도 비디오겠죠. 나스닥이 2% 빠질 정도면 웬만한 빅테크와 반도체 기업들은 거의 다 초토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소도 2% 빠졌고요. 구글 2.6%, 메타 6.2%, 아마존 3.7%, 애플도 0.5% 빠졌습니다. 반도체 기업도 만만치가 않죠. 엔비디아 6% 넘게 빠졌고, 퀄컴 3%, AMD도 4.4% 빠졌습니다. 그나마 테슬라가 3% 넘게 오르면서 선방을 하긴 했는데, 사실 테슬라는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와서 어제 장중에 10% 넘게 올랐었거든요. 아마 파월 의장의 발언이 아니었으면 아마 테슬라는 10% 넘게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을 겁니다. 지금 벌써 5개월 가까이 하락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오래 가죠. 도대체 우리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요? 주가가 오르는 날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선반영이 이미 충분히 됐기 때문에 오른다고 하고, 주가가 빠지는 날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충분히 선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같은 이슈인데 어제는 선반영됐으니까 올랐고 오늘은 우려 때문에 폭락했다고 합니다. 정말 전문가들의 말 바꾸기 지긋지긋합니다. 우리가 보통 주가를 예측할 때 객관적인 지표를 많이 참고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감정과 관계입니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분석을 했다고 해도 어제 같은 경우 결국에는 인간의 감정이 주가를 하락시킨 거라고 보거든요. 사람이 기분 좋고 나쁜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절대로 측정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어디로 튈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주가를 단기 예측하는 게 불가능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완벽하게 예측을 해도 예상치 못한 이슈 한 방에 180도 바뀌는 게 주식시장이고, 설령 같은 이슈라고 해도 어떤 날은 상승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하락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어제 파월이 0.5% 금리 인상 발언을 했는데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고 충분히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로 오히려 주가가 올랐다고 기사가 났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아마 주가가 올랐으면 실제로 이렇게 기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장난에 절대 놀아나면 안 되고 결국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인플레이션, 전쟁, 공급망 이슈 뭐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외부적인 요인일 뿐입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금리 내리고 양적 완화 정책을 폈었잖아요. 상황이 바뀌니까 반대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일 뿐이고 또다시 상황이 바뀌면 금리를 또 내리고 양적 완화 정책을 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무한 반복을 하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금리 내리고 양적 완화 정책 펼 때만 주식에 들어가고 지금처럼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정책을 펼 때는 주식시장을 떠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고 하면 하락장을 피해갈 수 있고 상승장에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무식하게 존버하는 것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말은 쉽죠. 정말 그게 가능했다면 왜 수많은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들이 S&P 500 수익률조차 이기지 못할까요? 그렇게 쉬우면 왜 수많은 개인들은 대부분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을까요?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단기적인 주가 예측을 통한 대응은 생각보다 적중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대부분은 가만히 있는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률 높은 방법은 애초에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해서 최대한 오래 보유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좋은 기업의 주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전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투자의 성공은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정말 명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계좌가 녹고 있어서 많이들 힘드실 텐데 앞으로도 수많은 하락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차라리 맷집을 키우는 게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을 해야 되고요. 외부적인 요인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공부해야 될 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바로 그 기업 자체입니다. 기업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외부적인 요인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어차피 지나고 나면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하락장을 피해갈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락장에 버틸 만한 힘을 키우는 게 우리에게 훨씬 이롭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까지 힘들게 견뎌왔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겠죠.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야무지게 잘 견디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